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새로운 화면으로 인사합니다. PPT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기 편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해봤으니까 어색해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늘 댓글 써주시고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 많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논어 위령공편 23번째 문장을 배우시겠는데요. 보통 논어는 공자님의 말씀이고 제자들하고 대화인데요. 위령공이라고 표현하는 건 위령공으로 시작하는 문장 편을 나눈 겁니다. 그 편에서 23번째 문장이라고 뜻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문장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위령공편 23번째 문장은 자공과 공자의 말씀입니다. 잘 보시면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듯이 자공에 대해서 약간 배우고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공자 이야기하고 공자 제자 12명에 대한 이야기 영상을 좀 만들어 드렸던 거 있으시죠? 꼭 안 보셨다면 그거 보고 논어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편하시고 좋습니다. 일단 자공이라는 제자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재벌가 제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설명을 붙이면 자공이라는 사람 성은 단목이고 이름은 사입니다. 그래서 논어 구절에서 종종 공자님이 사야, 사야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때부터는 아, 자공을 부르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논어 구절을 해석하실 수 있어요. 이재에 밝고 투자의 달인이었고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성향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왜 공자의 제자들과 또 뭔가를 물어보는 사람들을 알아야 되냐면 공자의 교육 방법이 특이합니다. 아주 좀 좋으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물어보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같은 질문이지만 대답이 다릅니다. 공자에게 제일 많이 이제 공자가 강조하는 것들이 인이니까 사람들이 인이 뭡니까? 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지켜서 뭐가 좋습니까?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묻는 사람의 상황과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대답을 다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공이라는 사람을 꼭 알고 보셔야 되는데요. 자공은 그 당시에 공자보다 더 유명했고요. 공자보다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자를 높이는 것보다 자공을 높이고 있었고 자공을 정말 옆에서 보좌하는 정도로 공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공이 교만해지거나 나빠지지 않도록 스승된 입장에서 공자는 더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공에 대해서 겸손하라고 이제 자공이 물어보는 대답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자공이 문왈 물어 말하기를 먼저 유 이러니 가히 종신 행지 자호라고 물었습니다. 천천히 자공문활 유 이러니 가히 종신 행지 자호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진하게 유자하고 자자를 진하게 해줬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걷자 있다. 그 다음에 호자는 물음표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물었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뭐를? 자, 뒤에 보십시오. 가히 삼을 만한 것,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 어떤 것, 종신, 죽을 때까지 행하게 딱 내 마음에 종신, 죽을 때까지 행하려고 하는 삼을 만한 어떤 것이 하나 좀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행할 만한 내 마음속에 간직할 만한 어떤 교훈적인 말 있습니까? 저한테 그런 가르침 하나 정도 주실 수 있는 말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자공이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죽을 때까지 행하고 살아야 되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연스럽죠. 그래서 한마디로 딱 잘라서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자왈, 기서호, 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는 뭐냐? 네, 못 알아들을까봐. 기소불욕, 물시 어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아시는 분 많을 텐데요. 기소불욕, 물시 어인이다.
몸기자는 여기 문장에서 항상 몸은 나를 상징하고요. 사람인자는 다른 사람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겉소 바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사람인자는 다른 사람을 상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 시키지 말라. 이게 시키다라고 보시면 조금 편하긴 해요. 부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시키거나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자공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공은 가진 게 많고 위치가 높다 보니까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한테 명령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명령을 받은 사람이 실행할 때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로 살거나 잘 살거나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어려서부터 고생하고 못 먹고 배고픔이 어떤 고통인지를 모르잖아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누구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남들도 하고 싶지 않죠. 힘든 일은 다 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고, 공부하기 싫죠. 그런데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요. 청소 안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뭔가를 만들고 좀 굳은 일들은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남들을 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그 사람이 힘이 세고 지위가 높아서 어거지로 우리가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른다 치더라도 속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일도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진 사람이 되려면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세상에도 사람들이 배려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켰으면 하는 거죠. 용서할 서자 하나를 네가 죽을 때까지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스승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기소불력 물시여인해라.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베풀거나 강요하지 말라, 시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잠깐 옆으로 오시면 이 용서할 서자를 우리 현대 짧게 좀 말하면 이 기소불력 물시여인하고 같이 쓰는 말이 바로 역지사지 많이 들어보셨죠? 바꿀력 땅지가 여기는 입장지, 생각사 지자는 상대방 지자로 보시면 좋겠죠. 입장을 바꾸어서 그 사람을 한번 그 지경을 그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상대방 마음이 돼보는 걸 역지사지라고 하고요. 초계급을 보시면 밀추, 몸계, 아까 몸기는 나를 상징한다고 했고 미칠급 어디에 도달한다. 인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를 미루어 다른 사람한테 한번 거기까지 생각을 미쳐본다. 내 경험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본다.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고 어린아이를 두고 이렇게 뭐 출근을 한다거나 그러면 뜻하지 않게 아이가 아프거나 큰일이 생기면 조퇴도 할 수도 있고 또 만삭이 될 때까지 어떻게 또 직장을 다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출산 휴가를 마음껏 못 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내가 아기 낳아서 키워보고 힘든 부분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상황을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따뜻하게 배려해 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결혼하지 않았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직장 생활에 큰 트러블이 있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면서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많은 감동을 받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는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큰 어떤 깨달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자 공부하는 사람들만의 매력을 알지 이런 고리타분한 걸 왜 구독하고 공부를 해? 아우 요즘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요즘 대세는 영어 공부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이런 그런 쾌미? 어떤 즐거움? 그런 걸 모르니까 또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그래서
나를 미루어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와 다른 사람은 무조건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넓은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이나 이렇게 자공이 살았던 세상이나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공자가 사는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여서 상당히 전쟁이 많은 시대였는데요. 전쟁이라는 건 자기 나라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기는 나라가 있고 지는 나라가 있는데 분명히 이기는 나라한테는 이득이지만 지는 나라한테는 엄청난 고통이겠죠. 한 번만 더 생각해 봤다면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공자가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제물로 부자인 자공이 평생토록 마음에 놓고 살 수 있는 마음 뭐가 있지 않겠냐고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치신 게 아닌가 합니다.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저도 상당히 마음이 많이 조금 신경이 쓰이고 많이 마음에 새겨두려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어때요? 좋으시죠? 오늘 여기까지 배우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랑 또 이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배웠던 문장 잘 생각해 보시고 배웠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감사합니다.